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제 세계일보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실렸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전국 10곳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왔고 심지어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 나머지는 그 밖으로 벌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네, 그러나 뭐 이런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50일 정도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또 선거 투표장의 판세는 모른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남았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성실하게 절박하게 음. 더 많은 숨어있는 아직 뭐 샤이 보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도 지금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 저희가 뭐 낙관하거나 마지막 개표하는 순간까지 낙관할 그런 상황 아니고 절박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아니 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유권자들의 민도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현장 최고회의는 민주당 중심 분들로 대체로 만나잖아요. 행사가 네. 물론 당 대표나 저희들이 우리 시장이나 그리고 또 일반인들 계신 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지만 그 부분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는 지금 추이는 우리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선거 막판 한 달 정도 되면요. 저는 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마지막 한 20일 남겨두고는 그야말로 결집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대선도 그랬어요. 대선에서도요. 생각해보면은, 네. 한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이랑 그리고 진보당 합친 거랑 국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신당이랑 네. 합친 거랑 차이가 예를 들면 한 1% 전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지, 왜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꼭 투표해서 혼내야 돼. 왜 투표해야 되는가 뭐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그리고 그렇게 힘들이 좀 모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시훈 부대변인은 주변에서 이렇게 선거를 뭔가 투표해야 될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좀 요즘 최근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부러 대구나 이쪽 영남 쪽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와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쪽에 여론을 좀 아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그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 그러니까 그쪽도 결집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는 그 대구의 민심이 민주당이 나쁘지 않아, 김부겸 후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다고 하면서도 근데 끝까지 너네 모르는 거야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구분들이 그냥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결국 다시 들어가서 보수를 뽑고 마지막 되면 결집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김부겸 후보 분위기 좋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금 대구 시민들은 준비가 돼 있긴 돼 있대요. 준비는 돼 있으나 네, 국민의힘을 좀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 심판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김부겸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4년만 좀 써봐라. 왜냐면 2014년 때 김부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그대로 당했던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니까 국민의힘 뽑아달라.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남은 거로 딱 맞지 않냐. 딱 4년 써달라. 요게 좀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김부겸 써볼까라는 민심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뭔가 방심하면 안 돼. 당에서 끝까지 뭔가 김부겸 후보를 좀 지원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2년 전 총선 때도 영남 쪽 부산 많이 받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전재수원 한 명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끝에 가면 결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제가 뭐 기분 좋게 평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한 달 남았을 때쯤 되면 긴장해가지고 저도 그때쯤은 진짜 위기감이나 이런 거 느끼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 분의 말씀처럼 동구레미님과 다빈치 코드님 같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조사가 그렇죠. 투표율은 아닙니다. 믿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쨌든 득표와 지지율이 6월 3일 날 개표와 동시에 출구조사가 까지면 결국 이 성적이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 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몇 곳에서 이긴다, 어디에서 이긴다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더 넘어서서 압도적인 표차, 큰 표차로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대구의 여러 민심이 뭐 네. 대구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젊은 청년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대구가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뭐 33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였다라고 하위가 아니라 꼴찌였다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갈구함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진정성 있는 게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통합이 이거 통합되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하더라도 통합을 해서라도 대구 경북 경제를 살리겠다. 야,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선거 유불리가 아니라 예, 정치적 네. 선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직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에는 출마를 또 못할 수도 그러니까 임기가 2년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부시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합된 시장에. 그리고 또 4년 뒤에 뭐 당장은 안 되면 4년 뒤에 통합한다라고 미룬다고 하면 4년 뒤에는 출마 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보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네. 하며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기 제가 때문에 두세 가지 가능하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혹시 212 총선 기억하시나요? 212 총선이요. 네. YS와 DJ가 당을 만듭니다. 신한민주당.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릅니다. 그때 두 분을 대리해서 당 총재가 된 분이 이민우 의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당을 만들어 갖고요. 민주당이 수도권 과반 이상 됩니다. 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포함해서 사전 투표할 때 어쨌거나 여러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본 투표에서 대구 경북 쪽이 투표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전 투표에서는 광주 쪽 호남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은 그야말로 결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투표장에 많이 가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표하러 가야지 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요. 네.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김부겸 후보 말씀하셨지만요. 저는 김부겸 선배랑 20대 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20대 때요? 예. 근데 김부겸 선배님이 저를 만나면 지금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듣고 했는데 요새 힘들지 뭐 이럽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강채우, 강의원 이러는데 저희 세대 때 김부겸 선배는 좋은 형이었고요. 좋은 선배였고 그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늘 김부겸 선배의 모습은요. 진정성, 통합 그리고 또 큰 틀에서 함께 가는 그런 넉넉한 분이었죠. 그렇게 그런 분이 군포라는 그 좋은 지역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놔두고 네. 대구를 가잖아요. 험지로. 예, 험지로. 네. 예.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왔잖아요. 김부겸 노무현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이번에 힘들 줄 알면서도 던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정신이 노무현 정신이고요. 그리고 통합을 꿈꿨던 그리고 통합을 얘기했던 지도자 김대중. 그 또 김대중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걸어왔던 큰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권을 당원에게. 네. 그리고 전국 정당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김부겸 총리가 이긴다면 전국 정당화.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새로운 판들, 새로운 그야말로 대한민국들의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냐 예를 들면 국힘이냐 떠나서 새로운 정치판의 대전기를 만들자. 그래서 좀 김부겸한테 한 표 달라. 힘을 좀 실어주자. 예, 호소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금배님 같은 경우에는 강득구 의원님 공천 좀 제발 살펴주시고 목소리 좀 내주세요 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호남 지역 공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당이 좀 신경을 좀 세밀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의원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사무공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 현장에서
들은 얘기나 저한테 또 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 어떤 경우든 억울한 사람 없고요. 네. 배제되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개파적 입장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호영 전북지사 후보가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호영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철저하게 잘 들어주고 재조사를 통해서 네. 그야말로 공감하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것. 그래야지 공천에 대한 공감을 얻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전북 도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수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호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론지상에 나온 보도들을 통해서 호남 공천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당에서 시비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수도권이라든가 뭐 영남이라든가에 비해서 사실 잡음은 더 많은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그런 생각은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남은 기간 50일 동안에 공명정대하게 공천을 해가지고 그런 기후가 없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이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4월 20일까지 마친다라는 건데 뭐 늦어도 예를 들면 4월 한 25일까지 잡으면 네. 이제 뭐 보름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을 아껴주시는 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편으로 저렇게 걱정해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잘 살펴서 공천 마무리될 때쯤 이번에 공천 잘했어. 그리고 개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원칙 지켰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네.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하면은 뭐 광역단체장, 뭐 지방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곳이 재선거는 3곳, 우리 김남국 그 대변인 출마를 하신 경기 안산갑부터 해가지고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사김제 부안갑이 3곳이 있고 보궐선거도 7곳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니 총선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내일 조국 혁신안 대표가 출마 지역을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성시훈 부대변님은 대체로 언론지상이나 이렇게 평론가들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어디에 출마할 거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곳은 하남갑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평택을 하남갑 요 얘기 많이 했는데 평택을은 지금 진보당이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군소정당들이 중복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그 안에서 있고, 네, 네. 그리고 하남갑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우리 후보가 좀 그 뒤늦게 이제 재보궐로들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하남갑이 추미애 육선의 그 인지도는 뭐 거의 압도적인 그 추미애 후보도 진짜 근소하게 겨우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이 갑을로 나뉘기 전에도 원래 좀 보수세가 좀 있었고 갑을로 나뉜 다음에도 그 지금 추미애 의원이 있으셨던 하남갑은 보수세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전보다 분위기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국 대표는 걸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평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국 대표가 한때는 우리 김남국 대변인 출마를 발표하신 안산갑에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뭔가 좀 그건 아닌 방향으로 확실히 튼 게 혹시나 뭐 이렇게 물밑 그런 대화들이 있던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아니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주 뭐 거기 조국혁신당에 다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워낙 친하고 또 조국 대표님하고도 이제 자주 소통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또 뭐 아주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당대표께서 몇 차례 밝히셨지만 지난주에 금요일 최고위에서도 말씀하셨었죠. 예. 전 지역구의 원칙대로 보궐 후보를 내겠다. 후보를 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민주당에 후보가 있는데 뭐 일각에서 뭐 양보할 거다 그러는데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원들은 어느 곳에서든 우리 당에서 공천하고 추천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실력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고스란히 강득구 최고위원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조국 대표가 이제 출마지를 정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당 대표가
첫째 전략공천 원칙으로 한다. 네. 두 번째 전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낸다. 그리고 가급적 빠르게 후보자들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갖고 이번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한테 제가 묻는다 그러면 지금 뭐 부산 얘기도 하고 평택 얘기도 하고 뭐 안산 얘기도 하고 하남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어딜 출마를 하든지 출마의 변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분명히 해달라. 예, 저는 보궐선거가 전국적 선거의 흐름 속에서 가는 거지만 하남을 출마한다면 하남에 왜 출마하려고 그러는지 부산에 나온다면 왜 부산에 나오려고 그러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동훈 부산에 지금 나오기로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주소지를 지금. 옮겼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예를 들면 한동훈 제대로 정리해야 돼. 이러면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명분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과 제가 원칙이 있어야 아까 된다. 김남국 네. 의원을 좋아하는 건 야인일 때 그 힘들 때도 한 번도 안산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안산을 지켜왔다. 전화할 때면 주로 안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원칙, 네. 그 명분이 분명하고 선명하면 저는 유권자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원칙과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과 지역구는 다릅니다. 저는 지역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과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최소한의 그 지역에 대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북 군산이야. 그러면 군산에 대한 비전, 예를 들면 새만금에 대한 비전,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일 조국 대표가 명백하게 기자회견 할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명분을 줬을 때 조국 대표가 정치인으로 그리고 그 지역 후보로서 당위성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남국을 좋아하는 이거 팬이다. 뭐 기승전 다 이렇게 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